세조 때 형조판서 이영은이란 자가 있었는데 이 자는 당대 명문가인 목은 이색의 손자로 젊은 나이에 요직에 발탁될 만큼 매우 총명했지만 성격이 오만하고 다혈질인데다 사리사욕이 강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튼 어느 날 형조판서인 이영은은 성주에 사는 사촌누이의 집에 방문했다가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철비라는 여종을 마음에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비를 첩으로 삼기로 마음먹고 일사천리로 철비의 아비를 만나서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곤 들뜬 마음으로 한양으로 돌아와서 첩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철비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는 예조판서면서 이영은보다 15살이나 많은 김경광이란 자로 그는 철비가 한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쭉 지켜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였기에 이영은이 철비를 첩으로 들인다는 소문을 듣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거기다 이영은이 철비를 데리러 상주로 다시 간다는 걸 알고는 마음이 매우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김경광은 이영은이 성주에 도착하기 전에 철비를 보쌈해오기로 하고 급히 성주 관찰사에게 전가를 넣어서 철비를 강제로 한양으로 데려오도록 지시했습니다. 관찰사는 지시대로 철비를 한양으로 급히 올려보냈고 김경광은 철비를 안전가옥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철비와 강제로 정을 통했습니다. 한편 성주에 도착한 이영은은 철비가 없어진 것을 알고 사촌누이와 철비의 아비에게 다시 데려다 놓으라고 난리를 쳤지만 그들이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성질이 불같고 다혈질인 이영은은 분함을 참지 못해서 김경광을 사헌부에 고소했고 조정은 두재상이 첩 하나를 두고 싸우는 민망한 사건 때문에 연일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대신들의 중노는 김경광은 혼인하려고 한 이영은의 첩을 꿰어내어 먼저 취해서 문제고 이영은은 김경광이 이미 취했는데 도로 빼앗으려 했으니 문제라며 두 사람을 다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임금인 성종은 고위 관료가 연루된 여자 문제인 만큼 행여나 지도층에 대한 백성들의 인식이 나빠질 것을 염려해서 두 사람이 조용히 화해하기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내들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사건인 만큼 두 사람은 화해하지 않고 있었고 대신들은 틈만 나면 두 사람을 벌줘야 한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종의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이 됐는데 다혈질인 이영은이 의금부 조사를 받던 중 화를 못 참고 졸도한 후 그대로 사망하게 되면서 철비는 자연스럽게 김경광의 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첩을 되찾겠다고 난리를 치던 형조판서 이영은은 38세에 유절하게 되고 남의 첩을 빼앗은 예조판서 김경광은 철비와 함께 72세까지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당시 신문을 하던 사람들이 의아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철비가 지극히 평범하게 생겼는데 왜 두재상은 철비를 두고 그토록 싸웠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철비에게 특별한 매력이 있어서였는지 아니면 사내들의 자존심 때문에 싸웠던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